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우선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멋진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인물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민주 아나운서가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인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또 세상을 바꾼 천재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의 주인인 이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으로 좀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저커버그는 단순히 페이스북을 만든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 1984년에 5월 14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저커버그의 뛰어난 어린 시절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는 10살 때 그의 가족을 위해서 눈싸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기 싫어했었던 가족들을 위해서 게임을 개발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그는 이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 등 여러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양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는 펜싱 팀의 주장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그가 선택했었던 길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컴퓨터 사랑이 바로 주커버그에게 전달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커버그의 아버지는 1985년 미국 내 개인 치과 의사 중에 최초로 아타리 800 컴퓨터를 구비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커버그에게 아타리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줬고요. 11살 때는 소프트 개발자 데이비드에게 뉴먼에게 개인 지도를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려 12살에 주커버그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 진료실에 환자가 오면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크넷을 개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저커버그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지게 됩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커버그는 로마 제국을 주제로 한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고요. 고등학생 시절에는 사용자들의 음악 취향을 분석하는 시냅스 미디어 플레이를 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에 의해서 100만 달러에 인수될 뻔했는데 그는 이를 또 거절하고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마도 그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린 시절에 게임을 선택했던 주커버그는 컴퓨터 과학과 심리학 전공으로 하버드에 입학하게 돼요. 합격 이후 이메일을 받은 이 영상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는 당시에 내가 만든 게임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 뭔가를 제작해본다라는 이 경험은 이후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저커버드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비교하는 페이스매시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접속해서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결국 하버드 대학교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퇴학 위기에 처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하버드 선배였던 윙클보스 형제들에게 하버드 커넥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줄 개발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조커버그는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04년 저커버드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더 페이스북을 몰래 만들었습니다. 이는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논란을 불어일으켰고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윙클보스는 형제는 이 주커버그에게 소송을 걸었고 2008년 현금 2천만 달러와 페이스북 지분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총 6만 5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6,5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현재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으로 또 큰 손이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페이스북을 성장시켰고요. 2006년에 야후로부터 1조 원의 인수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기를 거절하고요. 그는 더 큰 투자를 받아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넵스터의 창업자 쇼 파커를 초대 사장으로 앉히기도 하고요. 경영자로서 그리고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돈보다 조금 더 큰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커버그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세상을 더 가깝게 하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신념을 또 가지면서 그는 단벌 신사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 채용 시에 괴짜를 선택한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대학을 중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도 기성체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관습타파주의자일수록 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기성체제를 거부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스타일을 갖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7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막 저커버그는 일단 직접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잘 언급하진 않는데요.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저커버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저커버그는 아이들을 얼굴을 또 가린 채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기재를 했는데요. 이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봤었던 것 중에 명언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뽑아봤는데 저커버그가 하버드 중퇴 10년 만에 졸업식에서의 연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을 때가 자유에서 나옵니다. 라는 명언을 또 하버드에서 연설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의 사상이 좀 드러나던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졸업 연설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2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커버그는 여전히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커버그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빨리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84년생밖에 안 네, 되게 되셨더라고요. 어리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한편에서는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 메신저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대를 잘 만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네. 알기로 영화도 제가 봤었는데 네. 대학교에서 이제 만드신 네, 그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그런 뭐 시대를 잘 탔다, 운이 많았다 이런 거를 빼고는 이제 어떤 능력들이 조금 더 비범하다라고 느껴지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어릴 때 부모님의 뛰어난 DNA가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만들었다라던가 개발을 해왔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흐름에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그 또 다른 흐름에 맞는 어떤 걸 또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또 네. 이 저커버그가 정록색약이라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이 페이스북 로고가 또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저커버그가 파란색을 가장 좀 잘 볼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해서 파란색 로고로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몰랐어요. 본부장 아셨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데? 아, 영화에 나오나? 네. 영화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네, 저도 되게 한 오래전에 15년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전에. 네네네. 되게 이런 재밌는 좀 요소들이 좀 많은 것 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또 저희가 네.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CEO들은 왜 항상 그 같은 옷을 입을까 저희가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젠슨 왕처럼.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그도 스티브 잡스랑 또 젠슨 왕처럼 또 같은 옷만 입는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제가 아까 참고 자료를 좀 올리기는 했었는데 이 회색 티 또는 그리고 후드티에 아디다스 3선 슬리퍼를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시간을 옷을 고르는 데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항상 뭐 성공하는 CEO들은 그거는 이러는 약간 건가? 잡스를 다들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일세대 모델 같은 처음에 느낌의. 잡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래서 약간 그 젊은 CEO들의 유행처럼 많이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은 것만 입어볼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직업상 똑같은 것만 입으면 너무 지겨워들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지겨워들 하실까봐 이제 매일 받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네, 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유행하는 게 조금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전에 한번 있었는지 좀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최초이지 않을까요? 그쵸. 스티브 잡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CEO가 나가서 뭔가를 마케팅을 하는 건 스티브 잡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팬덤을 몰고 다닌 건 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잡스 신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거 컨퍼런스 같은 거 하시는 거 봤어요. 아. PT를 되게 잘하세요. 너무- 그쵸.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합을 되게 잘 맞추. 네. 제가 볼 때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천재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PT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도 방송을 하지만 진짜 연습을 하고 들어가느냐 안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네. 생방송에서 실수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자신들이 어쨌든 그 자체를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카메라 원샷이나 이런 것, 샷이나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따졌을 거예요. 잡스는. 음.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본부장님 진짜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지금 많이 아니죠. 저는 많이. 아니 맨날 뭘 읽고 계세요. 네, 책장에도 쌓여 저는 그런 있으시잖아요. 거는 진짜 너무 본받을 만하다고 네. 느낀 게 맨날 뭘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활자를 계속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 예.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좀 많이 보는데 근데 그런 부분 좀 배울만 합니다. 근데 음. 제가 또 재밌는 게 이제 저커버거랑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아 혹시 맞죠. 조사하면서 한번 아셨나요? 저도 네 읽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둘의 만남이요. 음. 한번 지영 앵커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좀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아, 알고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러진 않으셨군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아, 저도- 정리가 조금 네. 덜 되어 저도 있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네. 트럼프 계정, 페이스북 계정을 거기서 조금 관리를 했었나 봐요. 네. 삭제도 좀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저커버거가 내 계정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막 삭제를 하고 막 조작을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뭐 대통령 되면은 너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한때 되게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네. 딱 당선되자마자 저커버거가 전화를 걸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약간 이런 사례가 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본부장님? 아 네. 그건 안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아, 공화당 분들이 그 SNS에 대해서 약간 엄청 안 좋아하세요. 본인들이 여론 조작을 자기들이 왜냐면 이게 대중들이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공화당은 사실은 이제 대중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기득권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우친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런 걸 기득권은 그런 걸 많이 쓰지 않거든요. 대중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그쪽에 따라서 이제 여론 조작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론을 형성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이 유리한 것보다 민주당이 유리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플랫폼 자체가 그래요. 플랫폼이 네,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맞아요. 아시는 그 기업인들 상당수는 카톡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걸 또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음. 네, 그거 때문에 자기 카톡을 안 해서 뭐 자랑 SNS는 당연히 안 하고 아, 왜냐면 그거 자체가 자신들에게 뭔가 뭐 좋을 게 없다. 뺏어간다고 아, 생각하는 분 이미 이제 네, 많은 네, 것들을 네, 가지고 이러는데 굳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고 뭔가를 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왜냐면 그게 여론이나 여론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뭐 보수 쪽도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SNS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가?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X를 지금 소유를 네네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X를 탈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아. 약간 그런 이유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의 뭔가 그런 이제 X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막 리얼한 대중들의 소통의 창구라기보다는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너무 트럼프랑 가까우니까 어떤 그런 색깔들이 입혀지지 네네네.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좀 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주짓수 잘하잖아요. 네. 저커버그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한 판 뜰 뻔도 했거든요. 그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거죠? 보면 이제 그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짓수 능에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대요. 그래서 되게 무술에 능하세요. 근데 이제 X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그럼 링에서 한 판 붙자. 그래서 붙었어요? 아니 그래서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붙기로 했는데 성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다시 억만장자들이 현피가 뜰 뻔 했는데 네, 현피가 떴으면 재밌을 뻔했는데 이 억만장자들의 현피. 현피 한번 뜰 뻔했는데 이게 뜨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중계되면 이 구독자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링에서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불같은 젊은 피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커버건 젊지만 또 일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없는 편은 아니신데 그쵸. 그 파이팅이 미국 네.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 트럼프도 같아요. 70대인데도 막 그 그 파이팅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교육의 차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 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운동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 갔을 때 고등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노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저게 좋겠다 쟤네들은. 공부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게 학습 과정인 거예요. 필수라고 저는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생활화 되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 운동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만 하잖아요. 맞아요. 공부만. 예, 군대 가서만 운동을 잠깐만 하잖아요. 잠깐 하고.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 거의 이제 하실 기회가 없는데 거기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대학 가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필수로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그 살고 있는 집에 헬스장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가 외국인 분들 조금 많이 살아요. 외교관들이 위치가 좀 네네. 딱 서울 중심이어서. 근데 가족들이 같이 헬스장에서 맨날 운동을 다 하세요. 같이? 네, 헬스장 가지고 같이 네네네네. 어린 그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생활화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근데 너무 보기 또 좋고 네. 막 땀을 그런 흘리는 거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 확실히 그런- 외국에서 괜히 좀 성공 사례가 많은 게 아닐까 싶은 게 이제 또 활동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좀 많은 그럼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땀을 흘리고 이러면 네, 좋아요. 활발하고. 땀 흘리면. 운동은 좋습니다. 그래서 자커버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네. 저는 일단 뭐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해왔고 메타가 큰 기업이 됐고 시가총액도 되게 많이 올라갔지만 그러면은 메타의 넥스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저커버거의 입장은 혹시 이제 없었나요 최근에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를 네. 봤었는데 AI 안경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같이 조금 언급을 네네. 할까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좀 크게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뺐었습니다. 요거는 본부장님이 잘 아실 아. 것 같은데 네. 얘기해 메타는 주세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AI 쪽으로 가려고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방어도 잘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는 수익을 그대로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는 재투자를 아까도 보시다시피 가치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다 오픈 소스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 라마도 그래서 이제 중국이 베껴와서 갖다 쓴 거거든요. 그 네. 언어를 이제 그런 AI 언어를 갖다 쓰고 막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선 약간 저커버그가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했어요. 통화도 좀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안부도 묻고 원래는 이제 MS의 빌 게이츠하고 친해요. 하버드 중퇴한 점도 비슷하고 둘이 빌 게이츠는 또 민주당 쪽을 네, 워낙 원래는 민주당 쪽이에요. 네. 저커버도 민주당 쪽인데 지원을 최근에 회사를 위해 아. 왜냐하면 그 맨하탄 프로젝트로 해서 AI 프로젝트로 해서 빅테크들을 한번 모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을 기울 것 같으니까 이제 양쪽 다 기부를 원래 그리고 이제 그 빌 게이츠하고 둘이 서 있으면 이 삼촌하고 약간 조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둘이 이미지가 예 그래서 이제 둘이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기본적으로 하버드 중퇴한 점뿐만 아니라 기부도 많이 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해요. 본인은 차량도 보면 뭐 머큐리랑 뭐 캐딜락 정도밖에 안 타고 다니고 비싼 차를 타지 않아요. 편리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안빈낙도?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삶이 그래요. 입고 나오시는 옷이나 예, 네. 지금 한 3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아, 자산이? 네. 자산이 300조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일하고 이러는 환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자를 해주거든요.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중간중간 큰 돈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1%를 팔고 페이스북에 그 2천만 달러 협상을 할 때 그 형제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형제들은 누군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 마크 저커버그는 많은 사람이 기억을 할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 괜찮아요. 저 그것도 봤었어요.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2100년까지 모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3조 원 기부를 또 약속을 했다는 기사를 또 봤었거든요. 네네. 그거 보면은 참 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네. 그 MS에 있는 빌 게이츠 부부랑 비슷하게 네. 어쨌든 좋은 재산 선행을 예, 많이 하고. 네. 자산의 뭐 자기는 90%를 뭐 기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10%만 남겨놔도 자기 자식들이 충분히 먹고 산다. 굳이 이걸 다 물려줄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 같아요. 원체 재산이 많으니까 뭐 10%만 해도 엄청난 거긴 한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AI 그룹으로 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네. 것들을 빅테크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지금 어쨌든 구글이랑 이런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클라우드 사업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AI 언어도 쓰면서 봇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랑 어쨌든 격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랑 뭐 테슬라처럼 그렇게 아주 친한 기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트럼프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이렇게 멀리 밀어내지는 그러진 않아요. 않죠. 예, 그 정부에 어떻게 이해가 되는 지금 정부에 이익이 되고 그렇게 자신을 터부시하지 않으면 다 않는 포용 정책을 쓰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근데 메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언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중에 지금 메타를 따라갈 데가 없어요. 대단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전반적으로 언어나 이런 걸 쓸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CEO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주 잘하는. 물론 뭐 어제 했던 뭐 파차에도 잘하고 있지만 인도 계열의 뭐 물론 수석 졸업을 했을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자꾸 새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미국의 그 대학이 동부에 하버드가 있고 서부에 스탠포드가 있어요. 네. 이쪽에 약간 그 빅테크를 하는 두 분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회사를 막 스타트업을 해요. 그래서 후배들을 많이 키워주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좀 있어요. 예, 원래 스탠포드가 동부에만 좋은 학교가 있어 생긴 그런 유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원래 이제 없었거든요. 서부에는 좋은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다 스탠포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 역사도 한번 제가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네. 같은데 미국 대학 역사. 예, 미국의 교육이 사실은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는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빅테크를 어쨌든 나중에 나온 출신들을 보면 하버드하고 스탠포드가 많아요. 칼텍이나 이런 데 기술 MIT나 이런 데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CEO는 그쪽에 많아요.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양쪽 동문들이 강해요. 서로 많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집안들이 좋다 보니까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화학해서 실패하고 네. 일어나고 그리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그 조직 그 동문이 되게 중요해요. 대학 동문. 예, 그 풀어주는 동문, 거예요. 서로 동문들이 집안들이 너무 좋고 상위권에 다 있는 집안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요? 학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얼마예요? 1억이 넘어요. 한 학기예요? 예, 이야. 좀 괜찮은 학과들은 1억이 넘어요.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학을 가면 한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뭐 거기서 또 쓰고 예. 생활하고. 아껴 써야 돼요. 대단하다. 예, 동부는 특히나 더 비싸고요. 하버드는 한 1억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집에 환율이 또 돈이 높잖아요. 좀- 네. 큰일 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근데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이제 부부인 것 같고 네. 실제로 2015년 기사 보니까 페이스북 지분 99%나 기부를 하셨던데요. 네. 52조 원을? 그럼 뭐 지분 99%를 그 당시에 기부를 한 거면 본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겠다는 거죠. 진짜 재단이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와이프랑 자신 이름을 딴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재단에서 많은 선행을 하세요. 최근에도 그 재단 기금 마련하려고 자기 주식 일부를 팔았어요. 네. 네. 40만 달러인가 400만 달러를 팔아가지고 기금 마련해서 뭔가를 운영하고 자신의 한자하고 와이프 이름 한자를 따서 만든 재단 이름이더라고요. 로맨틱하다. 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재단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선행을 나서서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그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 저 이게 좀 궁금했어가지고. 저도요. 네. 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예, 저도 기억은 잠깐 나긴 하는데 네.
다음에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하지 정말. 않으면 또 괜히 네. 또 제가 욕을 맞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좀 더 정확한 정보로. 하도 팬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이 네네. 관심을 너무 받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은 좀 말 한마디가 좀 네네.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네. 인스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이제 인수했던 게 꼭 메타 플랫폼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인스타로 되게 많이 옮겨갔잖아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를 유튜브도 인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구글도.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가 먼저 지금 당시 페이스북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너지가 너무 나거든요. 지금. 네, 페이스북 자체로는 그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이게 약간 구글 쪽하고 페이스북 메타 쪽하고 좀 다른 게 인스타나 이거는 이 안에서만 다 이루어져요. 밖으로 확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검색이나 모든 컨텐츠가 그쵸, 안에서만 맞아요, 이루어지는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어떤 검색 그런 기능 때문에 확장이 되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컨텐츠를 올릴 때도 나중에 SNS 하시는 분들 제가 시간 나면 알려드릴 텐데 이게 서로 올리는 그 방식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글을 많이 쓰고 페이스북은 글 위주의 거고 맞아요. 사진 위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가 이제 보완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틱톡하고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미중 갈등의 테크노 전쟁 같은 것도 한번 시리즈로 다루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좀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그럼 네.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네, 준비를 네. 하면서 네. 하나하나 좀 채워가 볼게요. 근데 진짜 그렇네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그 플랫폼 안에서의 이제 소통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유튜브는 다른 구글로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조금 더 네, 네. 넓게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어떤 확장이 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스타를 비슷하게 인수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때 되게 비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잘 만든 거죠. 그걸 안 했으면 사실은 페이스북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사실 네, 네. 솔직히 네. 페이스북 요즘에 좀 안 하시잖아요. 그쵸. 네. 저도 네.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제 인스타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페이스북만 합니다. 인스타는 안 합니다. 진짜로요. 아니,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사진 글만 맞아. 좀 올리시는구나. 예, 글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갈리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 중심적인 네.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 쪽으로 좀 업로드를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 좋아하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또 최근에 스레드 아세요? 스레드? 네. 스레드라고 해서 글만 인스타에서 올릴 수 있는. 네, 글만 올릴 수 있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메타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메타나 구글이나 지금 다 문제가 독점법 때문에 그거는 예, 반독점 소유원회 때문에 지금 다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걸 해체하려고 자꾸 하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시너지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거가 많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문제가 또 기업 리스크가 되게 되면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독점 벌금도 받은 것 같아요. 벌금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선 독점 시장이 좋은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일 뿐 그쪽의 사회적인 문제일 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예, 되는구나.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독점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거나 잘 성장하고 토대를 잘 마련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마크 저커버그 조사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커버그 조사하면서 제가 지금 몇 안 되기는 하지만 이 CEO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네, 그죠. 쭉 해오고 있잖아요. 이 공통점이 항상 보이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부모님들의 DNA도 있었고 부모님들의 이런 조금 자식 사랑, 자식 교육, 저 교육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보면서 확실히 좀 교육이 또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도 됐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재능과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CEO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경계톡도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면서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